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이제 옛날부터 했던 저희 서브노트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좀 짧은 시간에 빨리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한번 방학 때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저기를 했는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신림동에서는. 옛날에 사시할 때 그때는 뭐 한 18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 강의로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 강의 특성에 맞게요. 지금 12회 동안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아무래도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필기하거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저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집 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요령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자료를, 그러니까 집이라는 책을 이용을 해서 얼마큼 충실하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실력을 좀 올리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해야 될 게 굉장히 좀 진도가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 그냥 책만 한번 읽는데도 8회, 9회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책만 쭉 읽어도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도 여기 다 계신 분들.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책에서는 기본서하고, 그죠?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끝나면 이제 사례집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찝입이나 뭐 하여튼 요약이죠. 요약된 건데, 실제로, 저는 좀 이렇게 기본서를 많이 해라 이런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학원 강의 특성상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뭐 사례집하고, 그다음에 집도 하고, 뭐 봄에 기본서 하고, 학원 강의 특성상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커리큘럼 짜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이걸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목표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는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이제 지금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 사례집은 이건 방법론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연습하는 거니까, 사례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안 해도 다 이제 연습을 하게 되겠지만은, 항상 시험 보러 갈 때요. 시험 보러 갈 때 기본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다 요약해서 정리해 놓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되, 그래는 항상 옆에 기본서를 끼고, 항상 자기가 이렇게 어디 하는지,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양이 기본서에 이만큼 있다. 근데 집에 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은 항상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기본, 이렇게 말 그대로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요.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요약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본이 없는 상태 거꾸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 항상 경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공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공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찝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여튼 이걸 요약해서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상태에서 내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요 정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용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강의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이 올 초쯤 나와서 2015년 판례는 따로 나눠 드릴게요. 민법이랑 민사정법 다 해가지고 2014년 후반부터 15년, 이게 14년 후반까지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집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따로 보충하는 자료를 이따 쉬는 시간이든 끝나든 그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서 완결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평일,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시간표에 시험 없는 날은 9시부터 그죠? 1시까지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험 있는 날은 여러분들 8시부터 9시까지 시험을 보고 하는데 결국 뭐 시험은 이제 사례로 나갈 테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례로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1시간 시험이다. 그러면은 1시간 시험이면 보통 뭐 50점짜리도 있고 30점짜리도 있고 5점, 10점 뭐 이런 것들이 요새 다 분설해서 나오잖아요. 뭐 중간에 25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일에 한 번씩 보는 거를 연습 삼아서 하는데 전체를 여러분들이 찝을 진도 나갔다 그러면 그 진도 나간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 큰 문제 일어나는 것보단 한 15점 뭐 20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보는 형태로 해서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찝 1페이지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첫날, 뭐 하여튼 항상 개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처음에 이제 그 소장을 보고, 그죠? 소장 있고, 그죠? 소장 있고, 이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죠? 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소장 제출, 이제 심사, 그 다음에 소장 부분 송달, 그 다음에 소송요건 심사, 소송요건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가서, 요까지가 본안전이죠. 본안전이고 들어가서 이제 변론 기일날 이제 사실에 주장하고 증거조사하고 변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제 소송이 종료되는데 소송이 종료해서 여기서 맨 처음에 저기 소송선 하는 경우 이건 뭐 나중에 소송 종료해가지고 이제 상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판결이 문제가 되겠죠. 판결이 문제가 돼서 상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청구의 복수와 다수 당사자 이거를 하게 되죠. 이게 전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본안이고 그 다음에 본안 절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상소로 들어가고 상소 끝나면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어느 시험이든 간에 지금 이제 상소하고 다수 당사자 복수 여기 부분이 여기 판결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어렵죠. 여기가 이제 기판력하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빨리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제일 시험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좀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장 제출에서는 맨 처음에 원고 피고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고와 전부 승소했을 때 바라는 바인 청구 취지 나오고 그죠? 청구 원인 그리고 요건 사실 쓰고 이제 법적 근거 쓰고 첨부 서류 입증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저번 기본강의 때는 이제 기판력부터 좀 빨리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여기를 앞에를 하고 뒷부분을 하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요. 예, 그래서 거기 찝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 갑이 이제 의뢰한테 2억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럼 소장 제출에서는 맨 처음에 소장 심사에서 당사자 특정 청구 특정해서를 심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면 여기 심사에서 주의할 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특정이 목적이에요. 특정됐는지 청구하고 당사자 그러니까는 필요적 기재 사항을 심사하지만은 결국 목적은 특정이라는 거. 그래서 당사자 특정 그다음에 청구 특정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불특정이 되면 보정 명령을 하고 보정이 안 됐을 때는 소장각하 명령이 나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소장 심사에서 보정 명령을 안 했을 때 소장각하 명령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걸러낸다. 이렇게 거기서부터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을 해가지고.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키죠. 256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올해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변호사 시험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두 번째로 재판할 의사가 없는 피고의 그 재판 관여를 배제해버리죠. 그래 두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소송 조건 심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본안 전에서는 그죠. 그래서 소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 법원은 재판권 관할권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을 갖춰. 그거 말고도 많죠. 그다음에 당사 적격도 있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청구로서 재판을 받을 자격인 소의 이익을 구비해야 된다. 또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죠? 그렇게 됐고, 거기에서 흠이 있으면 소각하다. 정확하게 소각하 판결을 한다는 것.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본안전에서. 그래서 본안전에서는 이것처럼 세 건돼서, 그죠? 소장각하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는 다 배척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안전에서는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소의 적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그죠? 소위 적법, 그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청구권, 원고의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청구권 심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 준비 절차는 임의 절차가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성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로 변론 절차, 그 다음에 원칙적 변론기일이죠. 원칙적 변론기일. 그래서 변론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고, 패소를 청구 기각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보면 재판의 형식은, 법원이 하는 소송의 중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죠. 재판에는 형식은 결정명령, 그 다음에 법 판결 결정명령이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그러니까 소각과 판결이라든지, 그죠? 소각과 판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고 승소 판결인 청구, 인용이나 청구 기각, 그죠? 인용이나 청구 기각. 얘네들은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판결로 하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처럼 결정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소장각하 명령, 그래서 재판장의, 여기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판장의 명령, 재판장의 재판 형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서는 본안전에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각하한다고 그러지 청구를 각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맨 처음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고, 의외로 많이 틀려. 이거를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하여튼 사소한 거 틀리면 많이 그 인상이 안 좋아서 감점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되게끔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소를 각하한다. 근데 본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 청구죠. 본안에 들어가면 청구. 그죠? 그래서 여긴 청구, 인용, 청구기각 이렇게 해야지, 소, 인용, 소기각 이러면 안 쓴다. 이 사소한 거 절대 틀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감점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죠. 소장에서 이제 피고가 제출하는 게 답변서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준비서면을, 그죠? 맨 처음에 소장 제출하면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법원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소장에서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피고가 바라는 바죠. 그래서 전부 승소했을 때 원하는 그 바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하는 청구 판결 주문을 쓰게 돼 있어요. 청구 취지는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 원하는 판결 주문.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청구원인은 요건 사실하고 주로 법적 근거, 그죠? 사실과 법적 근거인데 주로 반드시 써야 될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써야 될 건 사실 기억할 거. 법적 근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처음에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보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써서 특정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 제출하고, 그죠? 그다음에 첨부 서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 위임장이라든지 소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기초로 해서 오른쪽 답변서 거기에서 이제 피고가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번호, 원고 피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럼 피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청구 원인에서는 안 껐다, 갚았다, 뭐 이렇게 되는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입증 방법, 피고가 제출하는 건 의로증이라고 그러고, 원고가 제출하는 건 갑호증. 지금 개념 정리에 첨단은 개념 정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준비 서면은 사건 번호, 원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건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판결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주문.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그죠? 원고 취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응답이, 그죠? 법원의 판결문의 응답이 주문이죠. 주문으로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청구 원인에 대한
응답이 이유게 되겠죠. 그죠?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판단, 이유 판단. 이것도 나중에 기판력이나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양식을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이제 주문에서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소장의 청구원인 답변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어디냐,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칸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답 판결문 밑에를 보면요. 청구 인용 판결은 거기서 원고 승소 판결인데 청구를 인용한다. 이런 주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1심, 2심, 3심, 지금 본 대로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에서,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그 다음에 항소, 2심에서는 항소죠. 항소를 인용한다. 그 다음에 3심은 상고를 인용한다. 이런 거는 주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문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건 주문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 그 1심에서는 이행명령, 그죠? 피고 원고에 뭐뭐뭐를 이행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3심에서는 상고를 인용하면 2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렇게 하죠. 파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행명령으로나 이렇게 취소 판결, 파기 판결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주문에서는 이렇게 쓰지, 이거를,